놀랍게도 얼마나 황당할까. 김호중 씨가 벗어서 줬는지. 근데 여러분, 경찰이 바보인가요? 이런 분을 우리가 거물이라고 하죠. 이 정도가 돼야지 정관 변호사를 쓰는 거죠. 우리 아티스트가 공항이 와서 판단을 잘못한 거야. 경찰이요, 수긍을 할까요? 수긍한다, 경로한다. 진실의 방으로. 와, 대단하다.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김호중 음주운전 사각을 빗싹. 이 정도 해야지 아티스트? 창의적인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지금 김호중 씨 사건에서 대한민국이 뜨겁죠.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근데 또 왜 그러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 김호중 씨 사건도 사건이지만 음주 뺑소니 대처법. 진짜 우리가 이 사건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음주운전 했을 때 아니면은 뭐 지금 사고, 이제 접촉사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법이 적용이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못 보신 분도 있을 거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5월 9일 저녁 11시 40분입니다. 장소는 강남구 압구정동이었고요. 김호중 씨 차량이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남. 이거 한번 사고 동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심하게 부딪혔거든요. 저 정도 충격이면 차가 덜컹덜컹 기우뚱기우뚱 했잖아요. 지금 이 화면상에 세 번째 보이는 차를 박았죠? 저 차가 택시로 보이는데, 그죠? 여러분, 이게 저는 저렇게 하고 그냥 가길래 여기 주차된 차 아닌가 했는데 놀랍게도 주차된 차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나 멀쩡하게 신호대기 기다리고 있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박은 거죠. 운전석 쪽을 박은 거잖아요. 근데 그냥 갔어. 그리고 얼마나 황당할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명확한 건 뭐예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이거는 명확하죠. 음주를 했던 안 했던 교통사고를 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달아났죠. 도망갔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정보는 이 추돌한 택시네, 택시. 추돌한 택시 운전사는 얼마나 다쳤을까? 지금 그게 관건이거든요. 상해. 이 정도면 상해 나오죠.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뒷목 잡고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서 그냥 접촉사고 해도 뒷목 잡고 나오고 가면은 우리나라 병원은 교통사고는 후유증도 있으니까 전치 2주는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택시에 손님이 있었다. 그러면 더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근데 도망갔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고 나고 3시간 뒤에 매니저 A라는 사람이 경찰에 찾아갑니다. 자수를 해요, 자수. 그리고 내가 사고 냈습니다 하고 자수를 해요. 근데 가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운전자를 바꿨죠. 이거 나중에 사실이지만. 그리고 옷을 바꿔요, 옷을. 이게 굉장히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요소죠. 옷을 바꿔 입고 갔다. 라는 거는 CCTV가 찍혔을 수 있으니 이왕 운전자를 바꿔치기 할 바에는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자. 그래서 옷을 김호중 씨가 벗어서 줬는지 김호중 씨가 싫다고 하는데 베껴서 그걸 굳이 입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3시간 만에 자수를 합니다. 자수. 근데 여러분, 경찰이 바보인가요? 경찰은 바보가 아니에요. 경찰 조사 10개명이라는 영상에 보면은 경찰은 내 편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사고 냈습니다 한다고 경찰이 당신이 냈어요? 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경찰이 아니죠. 자, 근데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죠. 그래? 뭐 인적사항 피신을 받겠죠. 지가 범인이라고 자수를 했으니. 딱 이제 피신을 받는데 차량 소유주가 김호중이네? 그래서 추궁을 하는 거죠. 추궁을 합니다, 여러분. 경찰은 추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고 발생 후 17시간 뒤인 다음 날이죠. 5월 10일 오후 4시 30분에 김호중 씨가 경찰에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내가 운전했다. 운전한 사실을 시인을 해요. 뺑소니 사고 낸 사실은 시인했지만 뭐는 이제 부인해요. 음주 운전 혐의는 부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자, 그리고 변호인으로 이분을 선임하는데 전 이분을 잘 모르지만 엄청난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조남관 변호사님이라고 하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 대행을 했었던 분이고요. 경력을 보면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검사를 지내신 분입니다. 2020년에 추후윤 갈등, 이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이렇게 충돌이 있었죠. 그때 중재자 역할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직무 정지, 당시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았던 분이니까 거물이죠. 이런 분을 우리가 거물이라고 하죠. 거물. 그리고 정관 변호사는요. 이런 분을 말하는 거예요. 정관. 그럼 내가 정관 변호사를 쓴다 라고 할 때는 요 정도가 돼야지 정관 변호사를 쓰는 거죠. 정관 변호사를 선임 왜 할까요? 감형을 받으려고, 구속 안 되려고, 인맥이 많아서 징역 안 가려고, 형량 낮추기, 무죄. 그쵸? 결국은 정관 변호사를 통해서 민감한 문제들 있잖아요. 법의 경계선에 있는 것들, 해석을 어떻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관 변호사를 써서 좀 더 내가 영향력을 미치겠다.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정관 변호사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건 변론하게 돼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변호인으로서 김호중이 법률상 억울한 점이 있는지 잘 챙겨보고 변론하겠다라고 이제 약간 내가 정관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법률 외적인 걸 기대하지 말고 나는 그렇지 않을 거고 법률상 억울한 점이 있는지를 잘 챙겨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누구라도 부담스럽죠. 게다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정관 변호사 선임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 거짓 자백한 매니저 있잖아요. 아까 A씨. 소속사 대표가 지시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그럼 여러분 뭔가요? 범인을 은닉해라. 범인 은닉이죠. 범인 은닉을 소속사 대표가 지시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범인 은닉죄를 교사한 거죠. 교사. 지금 자꾸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계속 다른 범죄를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죠. 이분 소속사 대표라는 분이 입장문을 냅니다. 입장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유흥주점이 나오잖아요. 인사차 유흥주점을 방문한 거야. 술 마시려고 온 게 아니고. 그리고 당시 김호중은 고향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서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호중 씨가 사고 당시 공황이 심하게 오면서 잘못된 판단을 한 듯합니다. 요거는 이제 음주를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그냥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는데 우리 아티스트가 공황이 와서 판단을 잘못한 거야. 역시 술은 안 마신 거예요. 5월 16일자 입장문에서 인정하지 않았죠. 아직 술을 마신 건 아니고 공황이 와서 처리를 잘 못한 거다라고 이제 변명을 했고요. 여기서 매니저 2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매니저가 개인 본인의 판단으로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다. 메모리 카드는 중요한 증거죠. 중요한 증거인데 그 메모리 카드를 빼서 제거했다. 없앴다. 증거인멸. 네, 증거인멸한 거는 A라고 할게요. A라는 매니저가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 이 사람은 B라고 할게요. 그 사람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뺏어서 바꿔 입고 자 여러분 표현이 중요해요. 표현이. 단어가 중요하죠. 김호중은 싫다고 했는데 뺏어서 입으라고 했어. 뺏어서 옷을 바꿔 입어라. 바꿔 입고 대신 일처리를 해달라고 소속사 대표인 제가 부탁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B라는 매니저한테 야 네가 가서 자수해. 네가 운전했다고 해. 범인 은닉 교사는 내가 지시해서 한 게 맞다. 라고 자백을 또 하세요. 바로 자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김호중의 옷을 꼭 뺏어서 바꿔 입고 요거까지 되게 디테일하신 분이죠. 그렇게 해서 자수하라고 내가 시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아무튼 음주는 안 했다. 음주는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셨죠. 김호중 씨가 운전을 했는데 왜 사고 조치를 하지 않았냐. 대표님이 그랬죠. 공황 때문에 그랬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는데
공황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한 거다 라고 했는데 심한 공황인 사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캔맥주를 구입한 또 정황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려면 굉장히 치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경찰한테 이런 얘기 계속 하면요. 경찰이요. 수긍을 할까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는데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걸로 보이는데 1번 수긍한다. 2번 경로한다. 3번 진실의 방으로. 네, 진실의 방으로. 요 세 가지 중에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실의 방은 가면 안 되니까. 경로하겠죠? 경로한다. 여러분 자꾸 거짓말하면요. 경찰은 그냥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체포해요, 그냥.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흐름 순서대로 보면요. 뭐 운전자 바꿔치기 요거는 이제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2차 음주운전 의혹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죠. 음주한 적 없다. 그 다음에 소속사 대표 등 5명과 유흥주점 방문했지만 술은 안 마셨다. 그러니까 유흥주점에 간 CCTV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문은 한 거는 맞아. 근데 술은 안 마셨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술잔은 입에 댔지만 마시진 않았다. 이렇게까지 진술이 후퇴했죠. 이 말을 듣고 어느 경찰이 아 그러세요? 술 안 마셨군요. 라고 수긍을 하겠냐는 거죠. 이놈 봐라. 라고 하죠. 제대로 된 경찰이라면 이놈 봐라. 이런 상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강제수사, 체포, 구속 수사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김호중 씨가 그 유흥주점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음주한 정황도 계속 드러났죠. 자, 일단 5월 18일날 유흥주점 압수수색합니다. 자, 여러분 압수수색 되게 무섭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것이 증거물이 잡힐지 몰라요. 이 유흥주점 입장에서는 김호중 씨 음주한 거를 막으려다가 더 큰 게 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흥주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무언가 좀 구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흥주점에 가기 전에 먼저 1차가 있었죠. 스크린 골프장에서 1차가 있었대요. 오후 4시. 여기서도 술과 음식을 주문했고 그다음에 또 2차 있죠. 이번엔 직접 운전해서 강남구 신사동 음식점을 갔어요. 이게 2차. 여기서도 소주 7병에 맥주 3병을 주문했대요. 여기서는 유명 래퍼 등이 동석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3차였죠. 3차. 청담동 유흥업소 3차. 이것도 되게 웃겨요. 처음에는 1차를 하고 나서는 직접 운전했고요. 2차를 끝나고 3차를 갈 때는 대리기사 운전했어요. 그 다음에 3차에서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 불렀죠. 이번에도. 가는 것까지는 보였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4차인 건지 4차를 가려고 나오다가 사고를 난 것인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때는 또 직접 운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처음에 직접 운전,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대리, 다시 직접 운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김호중이 술을 마시고 갔다는 관계자 진술 확보됐고요. 음주 정황이 담긴 감시카메라 화면 확보됐고요.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김 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가 나왔죠. 음주를 했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속속속.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김호중 씨는요 계속 술을 안 마셨다라고 강조하면서 내일 공연은 예정대로. 이 내일이라는 게 언젠가요? 18일. 경남 창원에서 있었던 공연을 예정대로 강행했죠. 근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요. 인정된 혐의 없다. 저 이거 되게 놀라웠거든요. 아니 봐봐요. 음주운전 안 한 거지. 사고 미조치는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고 미조치죄는 인정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인정된 혐의가 없대요. 그래서 공연을 강행한대요. 저는 이게 아마 그 대표가 한 말로 기억을 하는데 와 대단하다. 이때 진짜 놀랐어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공연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합니다. 실제 했어요. 저는 되게 놀라웠는데 해서 되게 놀랬어요. 할 수 있구나.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경남 창원에서 공연하던 중에 모든 진실을 밝혀질 것, 모든 재화 상처는 내가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심경을 조금 이야기한 거죠. 감사합니다. 아니 진실은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밝힐 필요가 없는 게 본인이 알고 있는데 사실 거짓말한 거잖아요. 모든 재화 상처는 내가 받겠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요 연좌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법은요 연좌제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개인 책임이고요. 행위 책임 원칙입니다.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행위를 한 사람.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지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 책임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책임인데 내가 받아줄게 라는 느낌의 말을 하셔서 그것도 좀 재밌었고요. 이 두 말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살에 맞지 않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리고 19일 날 음주로 인정합니다. 음주를. 저 이것도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 사고의 스펙트럼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그것과. 제가 이거 자주 그리잖아요. 요거. 여기에 분포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생각이. 여기 양극단에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되게 창의적인? 창의적인. 아티스트여서 그런지 매우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과문을 올리셨냐면 죄송합니다. 김호중입니다.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아니죠. 며칠 동안 여러 순간을 잘못했거든요. 여러 순간.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람을 평가할 때는요. 뭘 봐야 되냐면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어요. 관과라고 해서 그 사람의 과오를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여러 순간을 계속 반복해서 잘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그냥 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음주운전 하였습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요게 공식적인 사과문이고요. 팬들한테 하는 사과문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진심으로 이번 일에 대하여 우리 아리스 식구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대면 핸들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한 잔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요. 마신 건 인정했는데 몇 잔 마셨는지 인정 안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나는 한 잔 마셨다라고 들립니다. 저는. 여러분 어떠신지? 저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아파하는 걸 꼭 굳이 직접 겪지 않아도 알아야 어른의 모습인데 참으로 어리석은 잘못 쓰셨네요.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길면 뭐 하겠습니까? 말만 긴 게 아니었는데 사실 변명, 거짓말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왜 얘기 안 하시나요?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의 꿈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슴속에 하나하나 새기며 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반성하고 사과하셔야 될 거는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이지만 그동안 거짓말한 거를 사과해야죠. 아닌가? 거짓말한 건 미안하지 않은 건가? 그렇습니다. 예, 사과문을 아무튼 올리셨어요. 자, 이 사과문에 대해서 공연 다음 날이죠. 공연 이미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공연 수익금이 고스란히 내게 된 거죠. 확정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죠. 김호중 콘서트 50억 수금 끝나자 음주했다 자백 비판 세도 50억 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콘서트 40억 매출 올린 뒤 돌연 음주운전 시인 돈 때문에 자수 골든타임 놓친 김호중 제목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헤드라인을 되게 잘 뽑아요. 재밌는 표현. 수금 50억 수금 자수 골든타임 놓쳤다. 김호중 음주운전 상황을 비싸. 삭제했어요? 복귀 의지 드러냈다. 아니 진짜 이거는 사회 통념을 깨는 분이에요. 이 정도 해야지 아티스트? 창의적인 걸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음주 사고가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엄청난 거를 이제 투하하고 계시죠. 우리 국민들한테. 자, 음주 자백했어. 그렇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자, 김호중 논란에 검찰이 지금 나섰습니다. 검찰이. 아직 경찰 수사 단계지만 총장까지 엄정 대응 지시. 김호중 음주운전 시인했지만 경찰 출국 금지. 신청 초강수를 두고 있죠. 이미 증거인멸 시도했고 범인 은닉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수를 두지 않을 수가 없죠.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고 있잖아요. 음주운전 해도 도망가면 돼. 혈중 알코올 농도만 안 나오면 처벌 안 받아. 그런 선례를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기관이
자존심을 걸고 이거는 범죄 입증을 할 거예요. 정말.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체면이 구기게 되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김호중 씨 팬클럽이 있죠? 팬클럽 반응을 한번 볼까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냥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좋겠는데 왜 안 할까? 가슴이 너무 아프고요. 동감합니다. 여기에는. 제목에만 동감합니다. 제목에만. 얼마나 지쳐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전 이해가 됩니다. 눈물이 나네요. 자, 뭐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음주운전 한 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면 거짓말한 게 이해가 되나요? 너무 일이 많아서. 한두 개가 아니라서. 사고 후 미조치가 이해가 되나요? 도주한 게 이해가 되나요? 뭐가 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된다고 하십니다. 가수님 응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는 저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의 구현 그런 거 바라진 않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죄값은 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더 놀라우니 속보 떴어. 이거 오늘자 기사입니다. 5월 20일 기사인데요. 속보. 호화 정관 방패 내세운 김호중 40억짜리 공연 강행한다. 팬 기만한 뒷북사가 김호중 자숙 대신 공연. 앞으로 공연하겠다는 겁니다. 주최회사 KBS 교체 요구에 주관사 불가. 그러니까는 주최회사인 KBS에서 김호중을 교체해라. 그랬는데 주관사에서는 너무 임박했고 교체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하겠다는 겁니다. 공연은 계속된다. 김호중 씨의 공연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한번 우리가 대처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처법.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왜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안 나오면 처벌을 못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도로교통법은요, 음주운전을 막고 있어요.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하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돼요. 김호중 씨 포함이에요, 포함.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음주 측정의 근거가 되는 거죠. 다 어떤 국가의 행위는요, 다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을 할 수 있고 응해야 돼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은 그때는 혈액 채취도 가능해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도 정해놔야 돼요, 법에. 그래서 나온 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게 안 나오면 음주, 술에 취한 상태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법에서. 자, 그리고 요거를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느냐?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하고요. 0.03부터잖아요. 0.03% 이상, 0.08% 미만, 그 다음에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 이렇게 구분하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처벌을 해. 근데 아무튼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처벌 못 해요. 근데 지금 김호중 씨가 믿고 있는 게 요거죠, 요거. 난 안 나왔잖아. 없잖아.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하고 있죠.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경찰에서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겠다. 위드마크는 뭐냐면 역산하는 거죠. 역산해서 사고가 났을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했을 당시에 이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해 내는 거죠. 그게 위드마크 공식인데 요거는요, 법원에 올라가서 이것의 증거 능력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도 이렇게 나온다면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음주운전하면 무조건 도망가서 내 몸에 알코올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수해야지. 그러면 처벌 안 받네? 그런 선례를 남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요 법 규정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사고 미조치죄라는 게 있죠. 자, 이것도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겁니다.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사상이거나 손괴입니다. 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고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네. 도망가지 말고 공항이 와도요. 공항이 왔으면 더더군다나 멈춰야죠. 공항 걸린 상태에서 어디를 운전하고 가나요? 안 돼요. 사고가 났어. 어떻게 하라고요? 정차. 첫 번째 정차하시고요. 도망가지 마시고 멈추세요. 멈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셔야 됩니다. 인적사항은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줘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구호 조치가 필요 없으면은, 아니면 피해자가 없으면은 내가 이거 줄 사람이 없겠죠.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셔야 됩니다. 뭐 다만 있죠. 다만 차만 손괴된 게 분명한 경우, 그러니까 피해자가 없는 게 명확한 경우, 도로에서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셔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요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게 사고 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자, 요게 사고 발생 시 조치할 상황이고요. 사고 미조치는 요게 조치하지 않으면 이걸 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벌받느냐?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고 미조치. 그러니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이 있어. 사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100%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주 차량이 있죠, 도주 차량. 이거는 특가법입니다, 여러분.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돼요. 엄중하다는 거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가중 처벌합니다. 가중 처벌. 어떻게 처벌되나요? 자, 사망은 아니죠, 지금. 사망은 아닌 거죠. 자, 상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센 거거든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가장 그 최하위 법정형이 1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지금 음주운전이 문제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분이 택시에 타고 있던 택시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잖아요. 입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근데 도주했죠? 조치 안 했잖아요. 도주했잖아요. 그러면 특가법 도주 차량 되는 거 아니에요? 뺑소니? 근데 지금 이거를 범인 은닉했죠? 그 다음에 증거인멸 했죠? 본인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용인했죠? 본인이 용인했잖아요. 방조는 최소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는 없겠죠. 증거인멸, 범인 은닉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속사유도 있다고 보거든요. 구속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자, 여러분, 그 기타 범죄로 범인 은닉이랑 증거인멸죄가 있거든요. 범인 은닉은요, 범인을 은닉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요거는 본인은 처벌 안 해요. 본인이 당연히, 범인은요 자수할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숨기는 건 범인 은닉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족, 동거 가족도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그 대표라는 사람이 이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은 또 교사까지 했기 때문에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증거인멸도 마찬가지예요.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사람, 요거는 5년, 이건 더 세죠.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근데 이것도 역시 친족이나 동거 가족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당연히 처벌하지 않고요. 이렇게 나오면은요, 구속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설령 음주운전으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고 쳐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구속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음주운전해도 도망가서 혈중 알코올 농도만 안 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혐의가 있어도 도주 미조치 해도 뺑소니 해도 내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구나. 벌금 내면 되는구나. 아니면 뭐 집행유예 나오겠지, 뭐 기껏해 집행유예 나오겠지? 그러면은 내가 뭐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이제 부끄러움도 없는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이 한 건이 아니라고요. 이 한 건이 우리 사회를 그렇게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교통사고를 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무섭고 겁이 나겠죠.
그렇지만 멈추고요. 그리고 가서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명함 주고 피해 보상하고 사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나쁜 사람과 관계를 끊으면 나는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